안녕하십니까. 주식회사 탄도부동산 김우성 대표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, 왜 한국 사람이 한국 부동산에 가서 사는 가격과 베트남 현지 로컬 부동산에 가서 사는 가격이 다를까요? 라는 주제인데요. 베트남 부동산이랑 한국 부동산이랑 이제 크게 다른 건 없어요. 매물에 대한 그런 시세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건 없는데,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부동산 혹은 뭐 외국계 부동산이나 베트남 부동산을 시장 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들이 보통 한 5%에서 10% 정도 더 비싸요. 왜 5%에서 10% 정도 더 비싼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,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물량이 30%밖에 안 돼요. 한 아파트가 있으면 한 아파트 동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아파트 동에 30%만 외국인이 살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도 팔 수가 있고 베트남 사람한테도 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. 그런데 베트남 사람이 산 것을 외국인한테는 매도를 못 하고요, 베트남 사람한테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베트남 사람이 외국인한테 매도를 못 한다는 얘기는 SPA라고 하죠. 이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실제로 이제 시행사하고의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계약서로 본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시점이 되면은 이제 베트남 사람이 외국인한테 못 넘겨요, 원래는.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파트를 샀는데 베트남 사람한테 매도를 할 경우에 다시 그 아파트가 다시 외국인한테 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. 안 되는 일이죠. 시행사에서 간혹 가다가 예외적으로 시행사에서 베트남 사람한테 넘어갔던 것도 외국인 퍼센트가 만약에 안 차 있으면 베트남 사람이 했었던 그 계약서를 취소를 하고 외국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시행사도 있어요. 그런 건설사들도 있고 하는데,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고요. 대부분은 외국인이 샀었던 것을 베트남 사람한테 팔면 그 베트남 사람은 다시 외국인한테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. 즉, 지금은 이 외국인이 30%를 샀는데 나중에 되면은 외국인의 퍼센트가 점점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. 베트남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년 정도나 뭐 5년 정도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데, 외국인 프로테이지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. 즉, 외국인한테 초기에 분양했었던 건 30%인데 나중에 10년 뒤에 보니 10%밖에 안 됐다. 그러면은 그 아파트는 현지인의 시장과 이 외국인들의 시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뭐 10년 뒤에도 지금처럼 인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런데 이 외국인이 10%밖에 없다 보면은 외국인들은 그 안에서만 골라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뭐 이런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지금과 달리 뭐 법률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 이상 외국인이 산 것이 베트남 사람 산 것보다 조금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. 현재도 외국인이 산 것을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고 매수를 해요. 베트남 사람이 산 것들을 베트남 사람한테 매도하는 경우에는 크게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. 자, 그리고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오게 되면 베트남 말이 안 되니까 한국 부동산들을 많이 찾아가요. 뭐 간혹 이제 영어도 되시고 뭐 통역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그런 분들은 뭐 아주 극히 소수인 인원들이고요. 대부분은 이제 뭐 지인을 통해서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블로그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광고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, 베트남에 도착하셔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찾게 되면 한국 부동산에서 매물들을 보여주죠. 그런데 대부분 한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찾아가면 주인도 한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그게 왜 그럴까요? 그 주인도 처음에 아파트를 살 때 베트남 말이 안 되고 하니까 한국 부동산에 가서 집을 산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국 부동산은 한국인이 주인인 아파트를 많이 팔게 돼요. 자, 그런데 한국 부동산에다가 내놓으면 실제로 한국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한국 매도자와 한국인 매수자와 한국 중개인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 시장이 따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. 베트남 시장이 아닌 그 한국 부동산만의 한국인들만의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.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서 파는 아파트들이 현지 부동산에서 파는 아파트보다 조금 더 비쌀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한국 부동산에 찾아가시는데 많은 인원들이 찾아가게 되면은 아파트는 별로 없고 인기 좋은 상품들은 이미 많이 팔렸고 많이 분양이 됐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베트남 현지 부동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돼요.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가 양도세가 있고, 여기는 이제 양도세나 양도소득세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실제로는 거래세 개념이에요. 매도하는 가격의 2%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세 개념인데, 거래세 포함
그리고 뭐 이런 진행비,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임장이라든지 혹은 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전자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이런 절차들을 진행하는 진행비가 포함이 되겠고, 이 진행비는 부동산마다 다 달라요.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로 들어가는 건 이제 부동산 복비가 있겠죠. 부동산 복비가 보통은 1%입니다. 보통은 1%인데 보통 부동산 복비가 1%거나 뭐 1%에서 많으면 3% 정도도 돼요. 매도가에. 여기는 이제 한국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3%가 될 수도 있고 뭐 1%가 될 수도 있고, 뭐 많게는 정말 더 힘든 아파트들,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서 아파트를 뭐 판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주위에 꼭 시장 조사도 필요하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부동산 수수료가 비싸지긴 해요.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포함하다 보면은 베트남 부동산보다는 한국 부동산이 조금 더 비싸집니다.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 가서 같이 진행한 다음에 공증사무소 가서 진행하고, 그 불편한 점들, 뭐 내가 베트남 말이 안 돼서 불편한 점들, 영어가 안 돼서 불편한 점들, 이런 부분들을 그 한국 부동산에서 오히려 잘 해결을 해주는 부분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베트남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구입을 할 때 한국 부동산이 꼭 비싸다,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서 사지 말아라, 이게 아니고 좋은 상품에 낮은 가격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아보시고 발품을 많이 파신 다음에 아파트를 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자, 오늘은요, 왜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가격이 조금 더 비싼가 라는 주제로 다뤘는데,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고, 그리고 조금 더 실무적인 것들, 실제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, 진짜 부동산 중개인들이 잘 얘기 안 해주는 것들,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